현재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잠시 후 CSI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시민 여러분. 느티나무와 아리씨가 만나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CSI 뉴스 진행을 맡은 최서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이수입니다. 2018년에 해가 밝았습니다. 이번 CSI 뉴스에서는 지난 2017년의 한 해 이슈들을 모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7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방한했습니다. 이번 방한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25년 만에 국빈 방문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맞이하는 외국 국가 원수의 방문입니다. 네, 이날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공식 환영 만찬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초청하고 만찬에는 독도새우를 이용한 음식을 올리면서 전략적이고 치밀한 외교 전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용수 할머니를 소개하며 두 사람은 악수 후 가볍게 포옹했습니다. 2015년 위안부 한일 합의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아직까지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반응은 일본에게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환영 만찬에 오른 메뉴 중 하나였던 독도새우도 화제였습니다. 이날 청와대는 독도새우를 공식적으로 메뉴의 이름으로 소개하면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시사했습니다. 이번 한국의 외교는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구성되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6일 진행되었던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엇갈린 외교를 보여주었습니다. CSI 뉴스 이지은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9월 부산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중생 4명이 한 명을 구타한 사건이었는데요. SNS로 제보된 글이 확산되어 결국 경찰이 관련 학생 7명을 기소, 그중 폭행 혐의가 큰 2명은 구속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잔혹한 범죄 행위와 기소 후에도 반성이 없는 태도가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정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계획적인 보복성 범죄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가 1차 폭행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공장 인근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소주병, 벽돌, 쇠파이프, 칼 등을 사용하여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했습니다. 그 후에도 가해자들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자랑하듯이 폭행 당시 사진과 관련 내용을 보내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이 경찰의 기소로 마무리되었지만 방향은 크게 일어났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방에서 소년법 폐지글이 끊임없이 올라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40만 명이 넘게 서명운동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민정수석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은 형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교화나 예방 강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끔찍한 사건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년사법 제도 및 기관들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층 발전된 국민의식을 토대로 소년법 및 관련 제도들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의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CSI 뉴스 정지원이었습니다. 예, 정재환 기자가 하신 말이 정말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성시민 여러분들도 주위 친구들을 항상 둘러보며 이 같은 위험에 빠져있는 친구는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친구는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혹시 저기 너도 프레첼 좋아해? 좋아해. 그리고 너도. 프레첼 맛있지? 심쿵달달 하트맛 농심 프레첼. CSI 뉴스 2부 시작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MBC와 KBS에서 장기간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2018년 1월 23일 현재는 두 방송국 모두 파업을 끝낸 상태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출발을 맞이한 MBC와는 달리 KBS에서는 현 KBS의 사장의 해임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예능과 드라마 조합원들은 1월 넷째 주까지 고대영 사장이 퇴진하지 않는다면 다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재파업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9년을 거치며 공영방송은 매우 피폐해졌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언론사장을 임명함으로써 MBC와 KBS를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으려 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 속 많은 PD와 기자들은 타 부서로 전출되거나 사퇴했습니다. 이에 공정하고 청렴한 언론을 만들고자 MBC와 KBS는 장기간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11월 14일 MBC 전 사장 김장겸이 해임하면서 MBC는 71일간의 장기 파업을 종료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저간의 공영방송사들의 사정에 대해서는 다들 접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오늘 뉴스를 마지막으로 한동안 인사를 드리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후 MBC는 뉴스데스크부터 무한도전까지 새 출발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KBS 고대영 전 사장이 해임을 미루며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였던 KBS의 파업 또한 지난 12월 31일 종료되었습니다. 한 달여도 남지 않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방송 중계를 위해서였습니다. 다시는 언론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될 것입니다. CSI 뉴스 최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You only live once, that's the moral, 네가 욜로 라는 문구를 아십니까? 인생은 단 한 번, 그게 나의 좌우명 욜로 라는 뜻인데요.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이 욜로 인생관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최진실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의 라이프스타일 욜로는 2011년 미국 래퍼 드레이크의 더 모토라는 노래 가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렇게 너도 나도 욜로를 외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홍보 영상에서의 욜로맨부터입니다. 욜로는 순간순간을 즐기고 도전하며 자신만의 가치를 쫓는 소비를 선호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서도 M4세대의 비애가 담겨 있습니다. 취업난 등으로 인한 상실감과 무기력증, 고립감과 같은 내적 갈등이 커지면서 욜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열쇠로 등장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나만의 특별한 여행을 선호하며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과 경비를 사용합니다. 캠핑을 정기적으로 즐긴다는 강유진 씨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캠핑을 갈 때마다 약 10만 원 가량을 쓴다고 합니다. 그녀는 캠핑하면서 뭐 힐링도 하고 추억도 쌓고 하는데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얼마를 쓰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욜로족을 위한 상품과 마케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미래에 대한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20, 30대 성인 남녀 8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4.1%가 욜로 라이프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40대 이후의 삶에서는 욜로족 응답자의 28.8%만이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욜로 라이프가 마냥 놀고 즐기자는 의미가 아닌 미래를 계획하는 과정 중 하나의 여가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향한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CSI 뉴스 최진실 기자입니다. 이것으로 CSI 뉴스가 준비한 내용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